네, 반갑습니다. 저는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 민종호입니다. 비도 오고 있고요. 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게 매번 토요일마다 비가 오는 게 우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자체가 비정상이고 혼란 상황이고 혼돈 상황이고, 그리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종북 세력에 쇠뇌돼서 중독이 돼서 환각 상태로 현재 북한 평양행 KTX 열차를 타고 실주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현재 평양으로 갈지도 모르고 무조건 윤호개인 윤만세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비참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우리 자유대한민국 세력 여러분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윤석열은 아닙니다. 윤석열이가 아니라는 증거는 수도 없이 그 증거가 차원없습니다. 그 증거 중에서 대표적인 게 부정선거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8명이 대선에 나가겠다고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더불어공산당의 이재명도, 김경수도, 김동연도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현재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8명과 더불어민주당의 3명 합계 포함해서 11명의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점검을 해봅시다. 바로 그 기준은 척도입니다.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에 누가 여기에 결부됐는지. 11명 모두 다 결부됐죠. 설사 결부가 안 됐다 하더라도 두 번째, 부정선거. 11명이 부정선거에 관계됩니까? 그 관계는 침묵하고 있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바로 부정선거 행위입니다. 세 번째, 5.18 정신이라는 것을 헌법에 넣어야 된다. 과연 이 5.18 헌법 수록에 11명이 전부 다 결부되겠죠? 결부가 되지 않으면 바로 경선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네 번째, 많은 국민을 현재 죽이고 있는 위험물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그 다음에 화정장과 장례식장에는 바로 죽는 사람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언론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국가가 멸망해야 되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되어야만이 자기들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제주 4.3 폭동 사건의 관련자 11명이 관련되는지 안 되는지. 여섯 번째, 여순 반란 사건에 과연 결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그 11명과 과연 윤석열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척도 기준, 윤석열도 하나같이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다 함께 바로 이 기준에 다 적용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말씀드리지만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령을 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2022년 3월 6일 부산에서 오전에 사전선거를 하고 부정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그 원흉 바로 사전투표를 하고 오후에 경주에 와서 부정선거를 잘하고 있다. 만약에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면 바로 윤석열이가 부정선거를 모를 리가 있었겠습니까? 또한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에 4.15 부정선거의 그 수많은 고발건들을 다 희각시켰습니다. 뭔 새끼? 그러고 나서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령을 했다. 이거를 믿는 사람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은요 부정선거 천국입니다. 아까 점심때 어른분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님이 와도 부정선거를 막을 수 없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오셔도 부정선거 못 막습니다. 이 정도로 부정선거를 대한민국 체제전복의 전가의 보도로 저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외치다가 국회 내에서 부정선거를 이해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자살을 당했는지 아니면은 자살을 통한 타살이 되었는지 일단은 주관정세 보고를 먼저 말씀을 올리고 또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의 의도적인 12.3 비상계엄령 급변사태로 발생된 불법적인 대통령 선거일이 오늘 6월 3일 화요일로 결정됨으로써 북한 살인독재 고려한방제 목적의 대선의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 살인독재 고려한방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로 목도하고서도 윤만세 어게인윤을 외친다는 것은 바로 자유대한민국 세력이 아니라 바로 국가 파괴 세력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들을 목도하면서 가면 갈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물에 치고 태극기를 흔들다가 대한민국을 파괴시킨 윤석열을 위해서 윤석열 만세 어게인윤을 외치느냐?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어요. 한강의 기적이 북한 대동강의 기적으로 바뀌고 있는 현실을 국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가 차고 원통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이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영상을 사전에 찍어놓은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바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김대중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재명의 경제 책사 유종일 KDI 교수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경제 정책 관련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뻔질합니다. 겉으로는 보수 우파의 정책을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요, 바로 이것은 사회주의입니다. 이제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을 가지고 가겠다. 국가 주도가 뭡니까? 바로 종북 좌익 세력들이 전부 다 국민 펀드를 만들어서, 즉 국가, 기업, 국민 펀드를 만들어서 이 펀드를 갖고 투자하겠다. 그러면 투자의 주체는 누굽니까? 바로 국가죠. 그 돈을 또 어떻게 해먹으려는지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정책 모두가 전부 다 사회주의인 속성이 저변에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한미일 협력 관계를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조차도 립스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대장동, 위례동, 백현동, 성남FC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정교사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등등, 그 다음에 자기형 자살 사건 및 수많은 사람들의 자살 사건들,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이재명의 경제 책사라는 유종일 교수는 종북 신종 세력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하다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 와서 박정희 대통령 추도사를 했던 사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습니다. 괜찮아. 이 추도사를 했던 사람, 과연 민족중흥회라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누구보다도 태극기 세력 앞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임체제를 수호하는 데 앞장섰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지는 않고 바로 이현주라는 사람들, 이런 이현주죠, 아까 말씀드린 사람이 바로 이현주라는 국회의원을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 추도사를 하게끔 한 그 장본인들, 당장 무릎 꿇고 박정희 대통령 앞에 석고대죄해야 됩니다. 바로 이현주가 현재 이재명의 최측근입니다. 그리고 유종일 말고 또 이현주는 말입니다, 그 이재명 대선 정책 공약을 현재 만들고 있고요. 미래 경제성장 전략위원장입니다. 우리는 처음서부터 이현주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현주를 박정희 대통령 추도사로 얘기한다는 자체는, 그 다음에 추도사로 하게끔 한 사람, 그 장본인들은 하루빨리 물러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진 데에 있어서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박정희 대통령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바로 민족주의가 박정희 대통령 정신을 국민에게 널리 고해만 했어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맨 앞에 서서 죽음을 무릅쓰고 태극기를 흔들었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윤만세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그 정책은요, 제2의 문재인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소주성이라고 그러죠. 바로 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2탄이다, 이렇게 내다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출마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김문수, 그 다음에
나경원, 안철수, 그리고 유정복, 이철호, 홍준표, 한동훈, 양항자 이상 8명입니다. 예, 김문수 현재 이분이 이 갤럽의 여론조사로 현재 7%, 홍준표도 7%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재명의 여론조사나 지지율은 38%. 그러면 국민의힘 8명 다 합계를 한다 하더라도 아주 그 이재명 지지율에는 많이 못 미친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이 여론조사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여론조사가 이 거짓이 많기 때문에 국민을 속이는 그러한 이 하나의 툴로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문수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있죠. 저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재호, 그 다음에 이철호, 이우재, 그 다음에 부산시장 박형준 등등, 또 김문수도 1990년대 초 민중당이 총선에 참여했습니다. 바로 민중당의 총선 공약 제1호가 대한민국 국군해체입니다. 그 이외에도 국가보안법 철폐, 그 다음에 국정안기부 해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김문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도지사를 그만두고 바로 대구에 출마했습니다. 대구에 출마했을 때 당시 이분이 선거 운동 중에 제일 먼저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108배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108배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뒤에서 피켓을 들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김문수 경기도도지사의 따님이었습니다. 그 피켓의 내용은 새누리당이 오만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새누리당이 오만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딱 보는 순간에 아주 철두철미하구나. 당시에 새누리당 김무성이가 당대표 도장을 두고 도망다녔죠. 저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 옥새 런리라고 그러죠. 바로 그 사건이 모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탓으로 합니다. 새누리당이 오만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대선 출마자들이 저는 기쁨조고 흥행조고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김경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김동연도 마찬가지죠. 자, 1968년 1월 21일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하여 북한 정찰국 124군 소속의 청와대 습격 과정에서 생포된 북한 무장공비 출신 김신조 목사가 지난 4월 9일 소천하였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할 목표로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침투했다가 서울 세검정국의 인근에서 경찰의 불신 검문에 발각되었으며 청와대까지는 불과 500m 남지 않았었습니다. 북한 특수공정들과 경찰 병력 사이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최규식 종로경찰서장과 정종수 경사가 순직하였습니다. 서울 시내와 북악산 등으로 흩어진 이들을 찾기 위한 합동수색은 그해 1월 말까지 전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124군 부대 소속 31명 중 29명이 사살됐고 1명은 도주해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김 목사는 유일하게 생포돼 귀순했습니다. 김신조 목사는 귀순 3년째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 위로해 주었던 아내
최정화 씨와 결혼했으며 이후 서울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1997년 1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청와대 습격 사건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예비전력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향토 예비군이 창설됐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1월 21일 그 사건에 31명이 침투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언론에 보도된 상황입니다. 실상은 33명이 침투했습니다. 그러면 그 2명은 어디 갔느냐? 2명은 북으로 넘어갔습니다. 원래 3명을 잡았습니다. 3명을 생포해서 그 3명에 대해서 당시에 이 중앙정보부, 그 다음에 방첩부대, 보안사 이들을 북으로 돌려보내서 대한민국 휴민트로 만들자. 그래서 합의를 보고 이 3명을 회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귀순을 하면은 살려주겠다. 계속 이렇게 설득을 시키는데 그 대장이라는 자가 끝까지 귀순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이 우리 쪽 지휘관이 작두를 가져와라. 그래서 작두를 가져와서 마지막으로 바로 그 대장한테 작두에다가 목을 밀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다. 귀순해라. 귀순만 하면 정말 살려주겠다. 귀순을 안 한 거죠. 바로 발로 작두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펄떡펄떡 뛰었습니다. 피가 어마어마하게 소년이 낭자하죠. 그것을 보던 나머지 2명이 귀순하겠다 해서 다 전향서를 받고 사인을 받고 다 지장 찍고 그리고 행동 지침을 다 일러주고 2명을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낼 때는 뒤에서 추격하는 척하면서 그러면서 저들은 휴전선을 넘어갔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북한에 넘어가서 북한의 고급 정보를 대한민국에 많이 보내왔습니다. 하물며 김정일이가 몇 시에 일어났다, 치약이 뭐다, 이 정도까지의 고급 정보를 세세하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고급 정보가 대한민국에 계속 들어왔는데 그 고급 정보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왜 그런지 잘 아시죠? 바로 김대중이가 정권을 잡자마자 이종찬을 바로 안기부장으로 칩니다. 이종찬이가 안기부장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조치가 바로 북한에 있는 대북 휴민트 조직 약 200명의 명단을 북한으로 넘깁니다. 바로 그 대북 휴민트가 싹 다 저들에 의해서 사살됐습니다. 바로 이종찬이가 누구의 멘토입니까? 윤석열의 멘토가 이종찬입니다. 여러분들 이종찬에 대해서 조그만 유튜브나 인터넷을 뒤지면 이종찬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실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죠. 북한에서는요 이렇게 탈북을 하면 다 죽는다. 지난번에 그 누구죠? 이 탈북인 북한에 북한으로 북송시킨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훈뿐만 아니라 이들에 의해서 바로 북한의 주민들에게 그걸 다
홍보하고 탈북해서 한국에 넘어가면, 남한에 넘어가면 다 죽는단 말이야. 자,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접하고서도 아직도 어게인 윤만세를 하면은 그건 바로 죽어야 됩니다. 접시물에 코 박고 죽어야 됩니다. 국민의힘 5대 개헌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개헌특위 주호영 의원은 대통령제의 저주, 헌법의 저주라면서 대통령제를 악의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과 언론, 종북 좌익 세력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령을 제왕적 대통령제 폐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구실과 명분이고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는 대통령제가 아니라 모든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것입니다. 모든 선거가 부정선거이다 보니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부국강병을 할 수 있는 국가관과 애국심으로 무장한 우수한 인재가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모든 선출 권력에서 배제되고 종북, 좌익, 친족 세력 등만 선출되다 보니 대한민국 건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건이 민주화가 되고 국방 안보가 무너지고 국군이 무력화되었으며 대한민국의 모든 첨단 기술이 중국에 빼앗기고 인구가 감소되면서 북한 간첩이 대통령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부정선거 카르텔이 윤석열, 선관위, 법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검찰, 경찰 부정선거 막겠다고 하면서 부정선거를 보호하는 부정선거 단체를 이끌고 있는 정치인 등이며 부정선거가 없어지고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정신으로 대한민국은 5년 내 국민소득 5만 불 이상, 10년 내 8만 불 이상이 될 것이며 인구도 급격히 늘어나고 부국강병 세계 5위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상으로는 한여름밤의 꿈이 아닌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요,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개헌 방향은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 총리제를 도입하고 국무회의를 의결기구로 만들어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수평적으로 하겠다. 아주 겉으로는 아주 뻔질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행정, 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지방 분권을 확대 강화한다. 자, 그러면 말입니다. 이 모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무회의가 현재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권한을 갖는데 내각 해산권과 그 내각에 관련된 모든 권한은 누가 갖고 있냐면은 국회가 갖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각제죠. 대통령제가 아니라 대통령은 그냥 허섭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입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이것을 추천회를 법정기구화하고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로 된다. 자, 그러면 말입니다. 대법원과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를 다 국회가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 독재죠. 그 다음에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국회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한답니다. 불체포 특권을 폐지한다는 것은 말입니다. 즉, 저 반대로 말씀드리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체제를 수호하겠다는 국회의원을 다 잡아들이겠다는 것과 이런 얘기를 하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입니다. 이들이 또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입법제, 지난번에 이런 얘기 나왔죠. 민노총에서 100만 명을 입법 청원하면은 바로 입법 이 권한을 준다. 즉 국민 입법을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민노총이 100만 명, 2만 명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명 다 서명받아서 연방제로 가자. 그러면 가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개헌의 연상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헌의 연상화. 일반적인 사람은 그냥 넘어가겠지만 바로 이 개헌의 연상화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 개헌을 국민투표로 하지 않고 법률로 하겠다 이겁니다. 2023년 국회 주도에 6번의 개헌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강원도도 참석했고 맨 마지막 광주 5.18 문화회관에서 있었던 공청회도 참석했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주장하는 게 이 개헌에서 개헌 절차법이라는 겁니다. 개헌 절차법이란 법률로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 국민투표로 연방제로 하겠다 하면은 국민들이 다 등유를 하니까 이 연방제 부분은 싹 빼고 그거는 법률로 하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들은요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뺏어다가 지방정부에다가 입법, 사법, 행정 사법은 빠지겠나 입법과 행정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 그 권한을 다 주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5대 소강국으로 만들겠다. 5대 소강국 이게 뭐죠? 이거 완전히 연방제 아닙니까? 그럼 대한민국은 허섭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울을 지방 도시화시키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려는 것입니다. 약 3,800억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은요 당선이 되면 당장 용선을 쓰다가 청와대로 들어가고 맨 맞으면 다 세종시로 가겠다 이겁니다. 바로 이 얘기는 바로 연방제로 하겠다는 것이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개헌이 언제 있을 것이냐 바로 이것은 김경수가 이야기한 얘기입니다. 내년 6월 3일 날 지방자치 투표가 있습니다. 지자체 선거에서 개헌과 동시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외에도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인구 감소 문제, 그 다음에 영유아에 대한 위험물질 접종하는 문제 아주 심각하죠. 또 한 가지는 CDBC라고 요새 이제 전자화폐 그거 추진하고 있죠. 이제 완전히 국가에서 통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병장 월급 200만 원입니다. 병장 월급 200만 원 때문에 많은 부사관과 초급 지휘관들이 전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허리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공언화 이제 바로 이것은 대통령제의 폐해다. 윤석열이가 바로 당선되자마자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신문과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바로 용산으로 가는 것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가는 것은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바로 그 내용은 내각제로 가겠다. 개헌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반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윤석열을 지지하게끔 어게인 윤을 외치고 윤만세를 외치는 세력들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 세력이 아니라 공작 세력이다. 즉 문재인 뿐만 아니라 이재명, 종북 좌익 세력들이 침투시킨 세력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현재 지속적으로 계속 윤어게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이 어게인 윤을 외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겼다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거는 아닙니다. 이제 보십시오. 지금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자유 대한민국 세력이 똘똘 뭉치고 그리고 강력한 우리 대한민국 세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 세력을 만드는 것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육군산학교 구국동제, 해군산학교 구국동제, 공군산학교 구국동제, 삼산학교 구국동제 등등 전군 구국동지 연합회 이 세력들 관심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력한 우리 자유 대한민국 세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재명을 향해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추상과 같이 서슬퍼런 말을 할 수 있게끔 전 국민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매일 행군이나 하고 윤만세, 윤어게인 이건 아닙니다. 현역도 바로 서려면 예비역이 바로 서지 않습니까? 예비역이 전부 다 동태 눈깔인데 어떻게 현역이 바로 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육사 국동제, 해군사 국동제, 공군사 국동제 대한민국의 산학교를 나온 인물로서 인재로서 국가의 국민의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면 박정희 대통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바른 정신으로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